수고하셨고, 집에서 또 아기 돌보고 계시는 분들은 돌봄 선생님 역할에, 담임 선생님 역할에, 또 급식 선생님 역할에 다방면으로 한다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한 우리 자신에게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어서 다들 조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던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결국은 종식은 되겠지만 중요한 건 과연 이게 마지막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오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를 거고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올 때마다 우리가 마비가 되고 공포에 떨 게 아니라 조금 알고 있으면 훨씬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겠죠. 그래서 면역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다 나오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바이러스와 면역이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러스하고 세균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세요?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혼동을 하세요. 바이러스에도 자꾸 항생제를 드시는데 바이러스하고 세균의 차이는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차이를 보면 나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배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친구는 갤럭시 충전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충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그게 제일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세균은 다른 거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되고, 세균은 그 자체로 그냥 세포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절대적으로 기생해서 살아요. 세포 안에 들어가서 살거든요. 그래서 패러사이트를 인터넷 사이트에 치시면 옛날에는 뭐 회충, 천충 이런 게 나오는데 요즘 패러사이트 치시면 봉준호 감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생해서 사는 아이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그 과학 저널 알고 계시죠? 거기 과학 저널에 보면 앞으로 우리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10가지를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6위가 뭐냐면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 지금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1위가 뭐냐면 새로운 바이러스의 위험.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 중에 2가지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출현을 할 텐데 박쥐하고 설치류에서 대부분 우리가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박쥐하고 설치류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지네들이 지니고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인수 공토 감염,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 수가 무려 60종이 더 있어요, 지금. 밑에 그림 보시면 천상갑에 의한 코로나19, 요번에 나온 거죠. 그리고 낙타에 의한 메르스, 그리고 사양고양이에 의한 사스가 모두 박쥐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천상갑이나 낙타, 사양고양이는 중간 숙주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중간 숙주를 통해서 인간에게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감염이 많이 되냐 하면 박쥐 같은 경우는 그 서식지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남극만 빼고는 그 박쥐가 전 지구상에 다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밀집해서 살고 있고 비행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데 쥐 같은 경우는 몸이 작죠. 그래서 얘네들이 2년밖에 못 사는데 박쥐도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40년을 살아요.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바이러스를 여기저기 전파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박쥐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이라는 게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면역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선천 면역, 1차 면역이라고도 하거든요. 선천 면역이 작동하는데 얘네들은 날쌘돌이라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수분에서 수시간 안에 바로 작동을 해요.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면 몸에서 인터페론이라는 단백질을 쭉 분비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저기 인상 찡그리고 있는 그림 보이시죠? 세포한테 가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문 열어주지 마, 문 열어주지 마, 문 열어주지 마 하고 신호를 다 보내요. 그러면 저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세포를 뚫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겠죠. 바이러스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면 NK 세포란 아이가 또 나와요.
NK세포는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스스로 터져 죽게 하거든요. 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림처럼 그 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죽으면 그 안에 들어간 바이러스도 당연히 죽게 되거든요. 근데 선천면역에서 만약에 뚫렸어. 그러면 후천면역이 작동을 해요. 후천면역은 뭐냐면 2차 면역이라고도 하고 적응면역이라고도 해요. 이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조금 반응은 느리지만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B세포라는 거에서 항체를 쭉 내뿜어요. 항체를 내뿜으면 항체 들어보셨죠? 항체. 항원 항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항원이라고 하면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 그리고 항체는 그거를 막아내는, 대응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항체라는 거를 쭉 뿜어서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밑에 요만한 발이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발에 수갑을 탁 채워버려요, 항체가. 그래서 세포 안으로 헤엄쳐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항체거든요.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앞에서 나온 인터페론, NK세포, 항체의 원료가 되는 게 모두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갑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빨리 증식을 하고 수가 많아서 또 세포에 들어간 아이들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저 밑에 화살 쏘는 아이 보이세요? 화살 쏘는 그림에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레골라스거든요. 레골라스 기억나세요? 쟤는 말 타고 눈 감고 달리면서 쏘아도 다 맞춰요. 그것처럼 T세포가 진짜 화살을 다 꽂아버려요. 그래서 세포가 죽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면역체계예요. 면역이 생각보다 정말 똑똑하죠. 자, 근데 우리 몸속에서 면역체계가 일어나면 염증 반응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염증 반응. 염증 들어보셨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대부분 조금 불편하고 기분 나빠하세요. 왜냐하면 열이 나고 아프기 때문에. 지금 우리 36.5도가 그 정상 체온이잖아요. 36.5도에서 1도가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되게 불편하죠. 지금은 1도 올라가면 어디 출입도 못해요. 거기서 1도가 더 올라가면 몸이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왜 열을 올리냐 하면 1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속에서 1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의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열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지금 가시가 찔려 있죠. 이 가시가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이러스나 다른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혈관에서 보라색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혈장이라고 하는 물을 쭉 내뿜어요.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부어오르겠죠. 부어오르니까 열이 생기고 부종도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책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증이 느껴지고 열이 발생하고 붉은 종기가 나고 발진이 나는 것은 이거 전부 다 염증 반응이잖아요. 이거는 혈액의 흐름이 증가해서 신체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열이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열이 있고 통증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해열제를 드시거나 소염 진통제를 드세요. 근데 열을 억제를 해버리면 대사작용을 억제를 시켜버려서 몸이 차갑게 돼요. 그러나 열이 없으면 질병은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보도우루라고 하는 면역의 대가분께서 책에 써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면역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사망하시는 경우에 주로 뭘로 사망하는지 아세요? 폐렴으로 진짜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폐렴을 일으킬까요? 우리 코로나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코로나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사실 제일 많아요. 근데 사스 같은 경우는 원래 명칭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고요. 메르스 기억나세요? 중동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리고 코로나19는 원래 이름이 처음에 기억나세요? 우한 폐렴이었어요. 폐렴.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호흡기와 관련한 폐렴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염증이라는 게 일어나면 혈관에서 혈장이라고 하는 물을 쭉 내뿜어요. 이게 건강한 세포는 멀쩡한데 오른쪽에 보시면 물이 차 있죠. 염증 반응이 생기니까 혈장에서 물을 쭉 내뿜으니까 폐포에 물이 찬 거예요. 우리 물 속에 탁 빠지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숨 못 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폐포에 물이 차니까 당연히 호흡곤란이 생기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체 기관 중에서 제일 취약한 데가 또 사실은 호흡기거든요. 왜냐하면 입으로부터 항문 나오는 데까지가 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이 쉬워요. 세균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개인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차라는 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개인 면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개인차가 면역이고 비타민C라는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바이러스가 내가 걸리냐 안 걸리냐, 감염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뭐가 있냐면 나이차도 사실은 있어요. 조금 건강하고 젊은 아이는 좀 덜 걸릴 수 있고요. 너무 어린 아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은 잘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 면역이라고 두 번째 나와 있죠.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내가 건강하면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한 반에 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 한 반 아이들 다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은 지나가는 거고 몸이 약한 아이들은 지나가는 바이러스나 유행하는 거 다 걸리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이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번에 이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으면 두 번은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똑똑한 후천 면역이 바로 작동을 해요. 한 번 걸린 적이 있으면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그냥 바로 출동해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얼마나 독성이 강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시죠? 마스크 왜 써요? 이게 비말, 침 튀기지 말라고 쓰고 다니는데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했어요.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비말이 날아갈 수 있겠죠. 날아가는데 이게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1m에서 1.5m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2m 거리 두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건조하거나 비말 입자가 너무 작으면 증발을 해요. 위로 바로 공중으로 떠서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공기 전파가 되냐 안 되냐 지금 사실은 말이 많죠. 공기 전파가 코로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역사상 아직까지 그 코로나19가 공기 전파가 된다 안 된다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아직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공기 전파가 되는 거는 이때까지 역사상 홍역, 천연두, 수두, 결핵균 4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온도하고 습도가 있어요. 고온에서는 바이러스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처음에 뭐라 했어요? 제일 처음에 2월, 3월 이때 여름 되면 잠잠해질 거라고 했었어요. 왜? 온도가 높아지면 바이러스가 억제되니까. 근데 여름에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죠. 8월 달에 사실 재확산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면 잠잠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사실 하지 않았어요. 전부 집에 있었잖아요. 실내에서 우리 뭘 틀었을까요? 실내에서 더우니까 에어컨을 다 틀었잖아요. 에어컨을 틀어버리면 온도는 낮아지고 습도도 내려가서 사실은 바이러스가 굉장히 퍼지기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는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 때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도록 했었어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 사실 에어컨 틀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전기요금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그래서 재확산된 것도 있거든요. 건조해지면 바이러스 전파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조해지면 우리의 기도도 사실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림 보시면 이상한 이렇게 발같이 생긴 애들 있죠. 그게 섬모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촉촉하고 건강하면 여기서 이미 빗자루질을 해내서 쓸어내요. 밖으로. 건강한 기도는. 밖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서 쓸어내는데 건조해지면 물을 많이 안 먹고 점막이 건조해지면 기도세포가 사멸해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섬모가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까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지금 또 겨울이니까 온도도 낮고 되게 건조하죠. 지금도 바이러스가 퍼지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한파였잖아요. 엄청 추웠었죠. 근데 1시간에 30분을 환기를 시키라 하는데 1시간마다 30분씩 환기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그 난방비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금 같은 때는 바이러스를 걸러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이게 생필품이 아니고 지금은 생존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 알레르기 재단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영국 알레르기 재단 알러지 UK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그 안에 공기청정기의 종류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공기청정기가 걸러야 되는 알러지 항원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다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다 체크를 하고 바이러스까지 체크를 하면 남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거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호흡기 감염 부위를 한번 보시면 메르스 같은 경우는요, 상기도 감염이에요. 위쪽에서 감염되거든요. 위쪽에서 감염되면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게 배치하면 밖으로 잘 빠져나가요. 대신 전파는 되게 빨라요. 근데 증상이 약하죠. 근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내 몸을 다 오염시키고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전파가 느려요. 근데 증상이 굉장히 심해요. 코로나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는 정말 특이하게 전파도 빠른데 증상도 좀 심해요. 그게 앞에서 우리가 느꼈던 다른 그 바이러스들하고 조금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상기도 감염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원래 바이러스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2주 자가 격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르스도 사스도 코로나도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근데 증상도 다르고 기간도 다 달랐죠. 이게 뭐냐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 열심히 쓰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공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일반 공장은 대낮인데 불이 켜져 있어요. 경비 보시는 분도 있고 세스코도 있고 CCTV도 곳곳에 다 있고 사장님과 직원도 있고 열심히 공장이 팽팽팽 돌아가요. 거기에 과연 도둑이 들어와서 금을 훔쳐갈까요? 못 훔쳐가겠죠. 근데 이번 공장은 밤이에요. 불도 다 꺼져 있고 CCTV도 없고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스코도 없어요. 그러면 도둑이 당연히 들어와서 금을 훔쳐가겠죠. 왜? 아무도 안 지키니까. 이게 뭐냐면 면역하고 똑같거든요. 우리의 면역 체계가 다 꺼져 있으면 바이러스가 너무 쉽게 쑥 들어와서 싹쓸이를 하고 일주일이면 다른 몸을 전파시키러 또 갑니다. 근데 우리 감기도 그렇고 지금 이런 바이러스도 그렇고 병원 가면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바이러스에는 항생제가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데 병원 가서 혹시 항생제 처방해 주시면 물어보시나요? 저는 물어보거든요. 이거 왜 처방해 주시냐고.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혹시 예방 차원으로 처방해 주신다고 하면 딴 병원 가세요. 항생제가 뭐 그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 들어가서 기생한다고 했잖아요. 그 그림에 보시면 지금 분홍색 조그마한 아이들이 바이러스거든요. 지금 세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세균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 못 들어가요. 지 자체가 세포기 때문에. 그래서 세균은 세포 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세포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게 항생제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그런 세포 벽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세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랑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폰 충전기, 갤럭시 충전기 같은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도 뭐 우리 그 바이러스에도 항생제는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BCNAC 우리 늘 봤던 건데 요즘은 BC가 비포 코로나래요. AC는 애프터 코로나래요.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코로나19 전과 후로 지금 많이 나뉘는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대요. 사실은 아이들 학교 수업하는 것만 봐도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거라고 늘 들어왔지만 이렇게 빨리 바뀔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지금 저희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다 듣고 있잖아요. 사스, 지카,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우리 다 지나갔던 거죠. 인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출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개인 면역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내 면역 내가 챙겨야 되고 우리 가족 면역도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에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수영을 할 줄 몰라.
그래서 허우적허우적 대다가 지금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똑같은 물에 옆에 또 한 명이 더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허우적허우적 대다 보니까 발이 닿는 거예요. 발이 닿는다는 걸 알면 안 빠져 죽겠죠. 근데 A라는 사람은 왜 빠져 죽을 수 있냐면 얕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막연한 공포심 때문이거든요. 막연한 공포심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역을 알고 모르고가 우리의 공포심을 조금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면역을 한번 챙겨볼게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면역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면역 하는데 안 궁금하세요? 면역이 도대체 어디 존재하는 거야? 하시잖아요. 면역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우리 몸속에 전체에서 면역세포가 70에서 80%가 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한국인은 장 상태가 전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최악. 슬프죠? 그 장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찌꺼기를 배출해요. 대장에서는. 찌꺼기를 배출하는데 지용성 찌꺼기는 대장에서 대변으로 나가고요. 수용성 찌꺼기는 심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우리 몸속에서 노화가 가장 빠른 곳이 어디게요? 1위는 장이에요. 2위는 심장이에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두 곳이 그 노화가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 지켜야 돼. 장 건강을 평소에 지켜야 장이 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유방암 환자들의 90%가 변비가 다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설사나 변비가 잦으신 분들은 나의 장 상태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균의 역할을 보시면 유산균은 진짜 만능이거든요. 면역력도 증가시키고요. 아토피, 알레르기 치료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도 합니다. 그리고 독소를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요즘 탈모 인구가 진짜 많이 늘어났거든요. 탈모에도 도움이 돼요. 진짜 만능이죠. 유산균이 하는 역할이 정말 많은데 유산균을 그 홈쇼핑이나 뭐 인터넷 틀어보면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유산균을 골라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예비군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예비군하고 현역 군인하고 싸웠어요. 붙었어. 누가 이겨요? 현역 군인이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현역 군인하고 특수부대, 특공대하고 붙었어요. 그럼 누가 이기게요? 특공대가 이겨요.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비군에 속하는 속, 이건 뭐냐면 우리 유산균 몇만 마리 들었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속이에요. 그리고 종은 뭐냐면 우리 코팅했어, 뭐 이런 거. 몇 종, 뭐 이런 거. 몇 종이 들어있어, 이런 거고요. 특공대는 뭐냐면 균주예요. 이게 코팅이랑 상관없이 위산에서 살아남고 장에 가서 부착력이 높은 거, 그거가 균주거든요. 그래서 최신 유산균이죠. 제일 똑똑한 아이고 이런 균주가 들어있는 유산균으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위드는 지금 균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요즘 보니까 위식도 역류질환 있으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병원 가면 뭐 처방해 주게요? 제산제. 근데 제산제가요, 책에 보면 2주 이상 절대 먹지 마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제산제를 오래 먹으신 분들을 보면 원래 위산이요 되게 강산이거든요. pH 밸런스가 2예요. 그래야지 살균도 시키고 음식도 녹이고 칼슘, 마그네슘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산제를 오래 드시면 이 pH 밸런스가 4에서 5로 묽어져요. 그렇게 묽은 상태에서는 음식을 살균도 못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제산제를 오래 드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한 모든 증상을 다 가지고 계세요. 잠도 깊이 못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장을 위를 안 좋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국에 말아 먹고 물에 말아 먹고 하는 거 있죠. 애들 국에 턱턱 말아서 밥 먹이는 거 하지 마세요. 그 정말 안 좋거든요. 그리고 맵고 짠 거보다는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게 사실은 뜨거운 음식이에요. 뜨거운 것도 조금 후 불어서 드세요. 한 입에 홀랑홀랑 드시지 말고. 그래서 장 건강을 내가 챙긴다고 잘 챙겼는데 요즘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사실은 엄청 많거든요. 밤에 잠 안 온다고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 잠이 안 올까요? 잠을 잘 자려고 하면 우리 몸속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이 있어야지 나와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행복 호르몬. 낮에 나오는 거.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거. 근데 이 세로토닌이 예전에는 뇌에서 나온다 했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뇌가 아니고 장에서 90%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멜라토닌도 안 만들어져서 잠을 못 자요. 근데 세로토닌이 나오는데도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있거든요. 세로토닌이 뭘로 만들어지냐면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백질이 없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장이 안 좋아도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지만 단백질이 없어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숙면을 못 취하시는 거거든요. 잠을 잘 주무셔야 사실은 면역이 올라가요. 면역에 있어서 잠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진짜 중요하죠. 그 다음 단백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 보면 유산균은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쓰인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쓰이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위드인으로 장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자, 단백질 한번 볼게요. 단백질은 항체 생성을 도와서 면역력을 높인다고 했죠. 항체 혹시 아까 기억나세요? 수갑 채우는 아이들. 그리고 두 번째 NK세포를 통해서 면역력이 올라간다. NK세포. 스스로 터져 죽게 하는 아이들. 그리고 인터페론의 재료가 된다 했죠. 인터페론 아까 뭐랬어요? 선천면역. 똑똑똑. 야, 문 열어주지 마. 문 열어주지 마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원료가 되는 게 전부 다 프로틴이거든요. 그래서 파이토 프로틴을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 우리 단백질 이야기할 때 보통 뭘 제일 많이 드시게요? 동물성 단백질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단백질의 역할은 만능이에요. 정말 많이 챙겨 드셔야 되거든요.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많이 드셔야 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아이들 키 키울 때 칼슘을 많이 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칼슘만으로 뼈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단백질과 칼슘이 만났을 때 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콜라겐 챙겨 드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해서 콜라겐이 되는 게 아니고 단백질과 비타민C가 만나면 몸속에서 그게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철분제 드시는 분들 있죠. 철분제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단백질과 철분이 만나면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백질은 진짜 만능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생각하세요. 우리 애 고기 잘 먹어서 괜찮아 하시거든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호르몬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국제암연구소에서 뭐라 했냐면 이게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라고 했어요. 위에 보이시는 그 어려운 용어 있죠. 그게 뭐냐면 육류나 생선을 고온으로 조리 시에 열분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그게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면 안 되고 식물성 단백질로 충분하게 채워주시면 몸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우리 장 건강 아까 챙겼죠? 그리고 단백질도 챙겼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챙겨야 되냐면 아까 바이러스가 어디에 들어간다 했어요? 세포 안에 들어가서 기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요, 정말 건강한 세포는요, 탱탱하거든요. 탱탱한 세포는 영양소는 받아들이지만 나쁜 건 튕겨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세포를 한번 볼게요. 세포를 튼튼하게. 더블X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가요, 손상된 세포는 흐물흐물해져요. 쭈글쭈글해져요. 그럼 세포하고 세포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손상된 세포예요. 손상된 세포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영양소는 못 들어가고요. 나쁜 건 쏙 들어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세포를 탱실탱실하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 속에 DNA라고 들어보셨죠? DNA가 손상이 되면 우리 몸이 암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도 안 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하려면 사실은 이 세포 안에 있는 DNA를 탱실탱실하게 복원을 시켜야 돼요. 여기에 제가 그림을 확대했거든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꼬리가 길어지고 흐리멍텅하죠.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DNA를 염색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손상된 세포거든요. 손상된 세포는 이렇지만 더블X를 2주를 먹고 임상실험을 한 결과예요. 오른쪽 거는 세포가 땡실땡실하죠. 지금 옆에 사진 때문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사진을 살짝 옮겨보세요. 그럼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건강하게 땡실땡실한 세포가 되어야 나쁜 게 들어오지 않고 영양소만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요, DNA를 복구시키는 거는
더블 X가 사실 유일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 DNA를 거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챙겨 드셔서 세포를 건강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실제로 사실은 그 많은 바이러스의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이 시행되어 왔어요. 효과도 있었거든요. 엄청 많은 논문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C 요법이 왜 중요하냐면 비타민 C 요법은 안전해요. 영양 소비 때문에 우리 몸을 해치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위험할 수 있죠.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제나 백신이 아니면 속수무책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가 무균실에서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1년 만에 백신을 만든다? 보통 백신 만드는데 5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 환자혁명 저자인 조항경 원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보통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그래서 무조건 백신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면역부터 키우라고 했거든요. 안전할 수 있는 걸로. 우리 몸속에서 인간이요, 비타민을 만들어내게요, 못 만들어내게요? 인간은 비타민을 생성하지 못해요. 근데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몸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몸속에 바이러스가 탁 침입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간에서 신호를 딱 받자마자 비타민 C를 풀 가동을 해요. 완전 전시체제인 거죠. 풀 가동을 해서 공수공장을 막 돌려 비타민 C를 있는 대로 찍어내요. 그래서 바이러스한테 융단 폭격을 날려요. 바이러스가 죽을 수 있도록. 근데 사람은 비타민 C를 못 만들어내죠. 못 만들어내니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의과대학에 한국 분이 계시거든요. 하병근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만들어내지 못하면 보태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논문 자료거든요. 비타민C가 가진 효능이 진짜 많아요.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 자료는 너무너무 많고요. 이건 최근 자료인데 호흡기계 감염에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호흡기, 폐렴 쪽에 위험하잖아요. 근데 호흡기계 쪽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C 국제 심포지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실제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비타민C를 투여한 쥐는 전부 생존했어요. 근데 비타민C를 주지 않은 애들은 전부 폐사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진짜 중요하겠죠. 제 밑에 보시면 1970년대 이후 백신의 발달로 조금 비타민C가 소외되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각광받고 있거든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마 비타민C를 병원에서 쓰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비타민C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과일로 드신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트에 가서 체리 한 팩 사시면 요즘 가격 좀 올랐더라고요. 체리 한 팩에 빨간 체리 한 팩 사시면 한 15,000원 해요. 14,900원 하니까 15,000원짜리 한 팩을 사오면 4인 가족이서 하루 저녁이면 다 먹죠. 그거 뭐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겠어요. 15,000원짜리 하루 저녁이면 뚝딱 다 먹거든요. 근데 그런 빨간 체리 말고 익기 전에 푸릇푸릇한 그린 체리가 있어요. 그게 영양 함량이 가장 높거든요. 얘가 오렌지의 80배, 레몬의 30배예요. 이런 그린 체리를요, 20kg을 따서 그대로 농축을 해서 1kg의 분말을 만들어서 아세로라씨가 만들어져요. 진짜 싼 거죠. 그래서 진짜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 때는 아세로라씨 정말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우리 몸속에요. 사실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점막이거든요. 점막. 들어보셨어요? 점막. 입부터 항문까지 나가는 모든 관문, 그리고 장기 안에, 모든 장기벽들, 입 안, 눈, 귀 안에, 코 안에, 전부 다 점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촉촉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점막이 건조하거나 헐어버리면 좋지 않아요. 우리 입안에 헐어가지고 푹 파이면 되게 아프시죠. 근데 입안은 차라리 티라도 나지. 여기 기관지나 안에 내부가 헐어 있으면 잘 느끼도 못해요. 안에 헐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뜨겁고 맵고 짠 걸 자꾸 먹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눈이 좀 뻑뻑하거나 눈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입안이 자꾸 마르거나 입이 자주 헌다. 그리고 코피가 자주 나거나 비염이 있다. 아토피, 비염, 천식 전부 다. 그리고 감기에 자주 걸린다. 이 전부 다 비타민 A 부족한 증상이거든요. 비타민 A가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이 필요해요. 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카로틴 플러스입니다.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거든요.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요. 왜? 점액을 자꾸 분비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점막이 촉촉하면 세균이 달라붙지 못해요. 근데 건조한 상황에서는 바이러스가 착 달라붙거든요. 아까 기도도 얘기했잖아요. 건조하면 기도세포가 사멸해버린다고. 이걸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카로틴 플러스예요. 근데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뭘 걱정하시냐면 그 과잉될까봐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비타민 A가 사실 한국인이 과잉되기가 쉽지 않은 영양소예요.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카로티노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먹었을 때 몸에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전환을 시켜서 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면역 비타민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게 비타민 D예요. 근데 사실 제가 왜 칼맥디를 넣어놨냐면 비타민 D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 광합성 하려고 이제 낮에 햇빛 쫙 들어오시면 광합성 오늘 비타민 D 흡수했다 하시잖아요. 유리가 있을 때는 그 비타민 D 흡수가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뭐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썼을 때도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살, 우리 그냥 맨살일 때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타민 D 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비타민 D를 미국 지금 의사들이 면역 비타민 그리고 항암 비타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심혈관계나 면역계에도 실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요즘 잠 못 자고 아니면 버럭버럭 하시고 우울하신 분 진짜 많죠. 집에만 있으니까.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게 칼맥주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드시면 되냐면요. 성장기 아이를 당연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 당연히 먹어야 되고요. 돌연사가 걱정되는 중년의 남성들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혹시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노년층 당연히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 챙겨 드셔야 되는 게 갈매기.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최근의 논문 자료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54%가 증가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채워줘야 되겠죠. 이게 얼마 전에 나온 9월달 자료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한번 볼게요.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A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다 들어있죠. 칼슘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우리나라가 부족해요. 근데 다들 영양제 먹어도 돼? 이렇게 하시거든요. 먹어도 돼가 아니고 살라면 드셔야 돼요, 이제는. 이걸 음식으로 채운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1일 권장량이 칼슘 같은 경우는 1200mg이에요. 1200mg이 평균이거든요. 근데 밑에 제가 줄쳐놓은 거 보이세요? 600mg, 600 기준이에요. 이거 600이라고 하면 유아에 해당되거든요. 1세에서 3세대는 유아 기준으로 600mg을 하루에 필요한 칼슘을 채우려면 우유 8잔, 멸치 4컵, 그리고 계란 50개, 콩 8컵을 드셔야 돼요. 이게 유아 기준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지금 다 채우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 잘 채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면역기관 중에서 가장 마지막,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피부거든요. 1차 방어기관이라고 해요. 피부는 우리 몸 전체 겉에 있잖아요. 1차 방어기관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피부에는 자연 보습막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연 보습막의 역할이 뭐냐면 지금 나와 있죠. 손상된 세포를 재생을 시켜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균 침입을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비타민 D 합성. 비타민 D가 아까 면역 비타민, 항암 비타민이라고 했잖아요.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게 우리 피부의 자연 보습막이에요. 단, pH 밸런스가 5.5로 딱 맞춰졌을 때. 우리 피부 보호막은요, 세균이 달라붙었을 때 죽을 수 있도록 약한 산성을 띠고 있어요. 약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pH 밸런스가 5.5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코로나 이후로 이제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손 씻기를 진짜 자주 하잖아요. 그렇게 자주 씻는 손 씻기를 알칼리 제품으로 쓰시면 이 피부 자연 보습막이 무너져요. 그럼 비타민 D 합성도 힘들고 세균 침입 방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연 보습막을 유지할 수 있는 약산성 제품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GNH에서 나오는 손세정제, 그리고 그 바디로션, 바디 샴푸, 바디워시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맞춰놓은 제품을 쓰셔야 우리가 매일매일 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까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 건강 지켰고, 단백질 채웠고, 세포 튼튼까지 채웠죠. 그죠? 세포까지 채우시면 웬만한 면역은 다 채워집니다. 그 뒤에 말씀드렸던 비타민 A나 칼슘D 같은 경우는 내가 불안하실 때 추가로 챙겨서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피부에 사용하는 거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냐면 알약을 정제를 삼킬 수 없는 아이들은 키즈 면역 주스라고 해서 요거를 알을 다 갈아서 쉐이크 형태로 아침 저녁으로 태워서 물에 타서 아이들한테 먹이면 돼요. 근데 이게 키즈 면역 주스는 누가 많이 드시냐면요, 먹여본 엄마들이 제일 많이 드세요. 먹여보면 다르거든요. 때깔 틀리다는 말 들어보셨죠? 때깔. 키즈 면역 주스를 먹이면 애들이 진짜 있어빌리티해져요. 피부도 다르고요, 눈동자도 다르고요,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매니아들은, 먹여본 엄마들은 아마 계속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약을 못 삼켜서 걱정이시면 키즈 면역 주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뭐 배웠냐면 바이러스가 뭔지 배웠고, 면역에 대해서도 배웠고,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소에 대해서도 배웠거든요. 좀 도움 되셨어요? 생각보다 일찍 끝나겠네요. 제가 들은 예고사 중에 뭐가 있냐면, 아빠가 무지하면 집이 가난해진대요. 그런데 엄마가 무지하면 집에 병자가 는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배운 정보들로 내 가족의 건강을 진짜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현명한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